자, 여기. 오늘은 사람이 운명이다. 옛날에 한번 읽어드렸었어요. 근데 다 책들을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읽으니까 다시 갔다가 다시 읽어보고 이렇게 좀 할게요. 자, 페이지는 192페이지. 인생 최고의 즐거움은 공부. 다른 얘기를 해보자. 경우 바른 사람이란 말이 있다. 원래 이 말은 경이 바른 사람을 잘못 쓴 표현인데 그 내용은 이렇다. 중국 어느 지방에 가면 경수와 위수가 있는데 경수는 항상 흐리고 위수는 항상 맑아 두 물이 섞여 흐르는 동안도 구별이 분명하다고 한다. 사리의 옳고 그름과 시비를 잘 분간하는 사람, 그래서 행동이 옳은 사람을 경이 바른 사람이라고 칭했던 것이다. 사람이 옳은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옳은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을까? 이는 경우마다 다를 것이니 경우를 많이 알아야 한다. 즉 지식이 넓어야 하는 것이다. 얼만큼 넓어야 하는가? 당연히 넓을수록 좋다. 가능하다면 저 하늘만큼 지식이 넓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 최고의 즐거움은 공부가 아닐 수 없다. 공부를 하면서 사는 사람과 전혀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큰 차이가 난다. 공부를 안 하고 사는 사람은 경위가 바르지 않은 사람이 되어간다. 즉 나쁜 놈이 된다. 이미 지식이 많다 해도 내가 모르는 새로운 지식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으니 공부라는 것은 말하자면 끝이 없다. 그렇다면 그 많은 공부를 언제 다 할까? 공부의 끝에는 깨달음이 있다. 그래서 공자도 이렇게 말했다.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삶의 보람은 오로지 공부일 뿐이다. 게다가 요즘은 공부하기가 얼마나 쉬운가. 서점에 가면 좋은 책이 무수히 많다. 한 권의 책만 제대로 읽어도 한 사람의 평생 동안 연구한 내용을 다 습득할 수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1만 권의 책을 읽었다면 그는 세상에 모르는 것이 거의 없을 것이다. 책 읽는 것이 어려운가? 책은 구하기도 쉽고 읽다 보면 재미도 있다. 책이란 많이 읽을수록 읽는 기술도 늘어나고 재미도 늘어난다. 먼 옛날에는 책 구하기가 아주 힘들었다. 하지만 요즘 세상에는 책이 남아돈다. 어떤 것도 좋다. 많이 읽으면 아는 것이 그만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왕 책을 읽으려면 폭 넓게 읽어야 한다. 이런저런 견해와 지식을 견주어야 더 좋은 내용을 간추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는 것을 실행하여 확실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많이 한다는 것은 세상이 그만큼 안전해지고 행복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좋은 친구가 된다.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밝게 나가 친구를 사귀기도 쉽고 어디서든 호평을 받는다. 단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다. 요즘 세상에는 누구나 책을 많이 읽어서 아는 것이 많다. 그러니 나만 아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오히려 나의 공부는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야 한다. 세상에 오로지 단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과 책이라고는 단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 중 누가 더 위험할까? 답은 오로지 한 권만 읽은 사람이 더 위험하다. 이 말은 자기가 읽은 지식에 너무 큰 자부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다. 세상은 넓고도 넓다. 그 안에는 얼마든지 위대한 사람이 있는 것이다. 공부는 많이 하되 조심을 해야 된다. 우물 안의 개구리는 넓은 바다를 모른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한 인간의 지식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더욱 열심히 읽고 열심히 배워야 한다. 그렇다면 그 많은 지식을 어디에 다 쓸까? 공부는 써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공부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발전시킨다. 영혼은 죽지도 않은 것이니 그것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얼마나 보람있는 일인가. 앞에서 말했듯이 옛말에 글 가난이 서럽다라는 말이 있다. 무식한 놈은 인생이 슬픈 법이다. 무식하면 친구도 없고 재수도 없다. 날이 갈수록 천박해진다. 지식이 많아지면 당연히 고귀한 사람이 될 것이고 이는 중요한 노후 대책이기도 하다. 무식하면 고독하고 돈도 마르게 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무식한 사람은 세상이 점점 재미없게 변해간다. 그리고 내가 무식하면 내 자식도 무식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자식마저 망하게 하는 것이다. 길게 생각할 것이 없다. 책을 읽어라. 밥을 먹는 만큼도 책을 읽어야 하는 것이다. 존경받는 사람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공부가 부족한 사람은 위선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남의 위대함만 비웃는 사람은 아직 공부가 부족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을 존경하면 그 사람처럼 변해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하늘은 끝없이 높다. 여기는 너무 책 읽으라는 거는 강하게 얘기했죠.
강하게 무식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강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근데 책은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책도 떠나서 우리의 지금의 인생의 삶 있죠. 모든 것들에 의식하고 사는 삶도 저는 책 읽은 만큼의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관찰하는 것도 책 읽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왜 이 책들에는 이 사람들이 살아왔던 풍파라든지 이 사람이 살아왔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적어져 있잖아요. 사실 책을 읽지 않아도요. 많은 어떤 사람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요. 책 읽은 만큼 많은 경험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여기는 단도직입적으로 직설적으로 책만 읽어라 라고 됐지만 물론 책도 읽어야 되지만 책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린아이를 만나든 내가 어떤 좀 가난한 사람을 만나든 욕쟁이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을 배움의 입장에서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면 그게 나의 경험이 돼요. 저 사람한테는 내가 배울 게 하나도 없는데? 아니에요. 막 태어난 갓난아기에게는 유연한 몸과 호흡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을 것이며 가난한 사람에게는 왜 저 사람이 가난해졌는지 저 사람의 경험을 간접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욕한 사람을 보면 저 욕한 사람이 왜 저렇게 욕을 하며 욕을 함으로 인해서 저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 간접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너무 물론 책은 읽어야 되죠. 그렇지만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좋지 않으며 또 책에 대해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책 읽으라는 요 글을 보고 이제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라는 함축어 안에는 경험이라는 거, 생각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해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딱 맞는 얘기는 뭐냐면 책을 적게 읽는 사람들이 더 위험해요. 오히려 읽지 않은 사람들이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책을 좀 읽기 시작하면 제가 그랬어요. 책을 좀 읽기 시작하면 그리고 이제 내가 좀 남들보다 어려운 책을 읽어봤다든지 아니면 남들보다 좀 책을 많이 읽었다고 생각하면 약간의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책은 별론데 이 책은 저런데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틀렸네 하면서 나의 생각이 옳다라고 딱 판단을 했을 때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정보를 습득했을 때 이것은 완전한 정답이라 라고 했을 때 그게 조금 위험한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세상엔 사실 정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가장 조금 편한 것 같아요. 왜? 지금에 나온 모든 지식들은요, 단지 우주에 대한 정보 중에서 파악된 거, 발견된 거,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십 년 뒤에, 수백 년 뒤에 그 정보는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것에 딱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 책을 읽는 이유도 우리가 경험하는 이유도 우리의 생각의 폭을 키우기 위해서 경험을 하는 거고 책을 읽는 거거든요. 상상의 폭을 상상의 힘을 늘려주는 거. 상상을 내가 뭔가 경험도 해봐야 책도 읽어봐야 이런 상상력이 풍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상력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경험의 폭을 크게 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기 때문에 오로지 책을 많이 읽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상력의 키움의 크기를 크게 하기 위해서 어느 목적성을 갖고 읽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 책 한 달에 10권 읽었는데 나는 책을 한 달에 한 권밖에 못 읽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달에 한 권을 읽었지만 이 사람은 이 책 안에서 100권 읽은 만큼의 효과를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한 달에 10권을 읽었지만 한 권 읽는 것보다 더 적은 경험을 얻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읽냐고 어떻게 읽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책의 권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그걸 삶에 접목을 하고 내가 그걸 읽음으로써 삶에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이걸 컵이라고만 본 거예요. 물컵.
근데 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컵이 만들어졌으며 이렇게 휘어지는 이걸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단가가 들어가고 조금 더 수공이 많이 들어갔으면 이러면 이제 가격적인 측면도 좀 계산하게 되고, 이렇게 금 테두리가 들어갔고 이런 모양은 원과 도트 모양이 들어갔고 흰색과 검은색이 들어갔다. 볼 수 있는 게 커지죠. 우리가 뭔가 배우고 뭔가 알게 되면요, 이제 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봐요. 이 숫가, 이거 단가 하나 하기 위해서는 이거 꼬부라지는 거 하나 빼면 단가 좀 줄일 수 있고, 손잡이 하나 빼면 단가 줄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또 미술적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 흙과 백의 조화, 여백의 미라든지 손잡이를 잡았을 때 어떻게 해야 좀 우리가 편하게 잡을 수 있는지 라든지 컵 하나만 봐도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체, 어떤 모양, 어떠한 에너지를 봤을 때 다양한 면에서 이걸 발견하고 보고 거기서 우리 스스로를 더 알아가고 느끼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공부하는 것이 좋아요. 근데 강사님 책을 1000권 읽기 전까지 책을 읽었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약간 공감은 안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1000권을 읽었지만 어떻게 1000권을 읽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책 권수보다는 내가 경험하는 것들. 그래서 책은 우리가 오늘 출근길에도요, 책을 읽는 것처럼 모든 걸 경험할 수 있어요. 비가 오니 나뭇잎에 물방울이 이렇게 촘촘하게 맺혀있고, 또는 어떤 것은 쭉 떨어져 있고, 어떻게 그 물방울이 맺혀있냐 이것도 한번 관찰해보세요. 어떤 건 틱 퍼져있고 어떤 거는 예쁘게 이렇게 물방울이 되어 있고, 이렇게 비가 온 다음에 하루 이틀 지나서 이 나뭇잎을 관찰해보세요. 무럭무럭 자라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주변만 관찰을 잘 해도 책에서 배우는 것만큼의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사람에 대한 관찰, 식물에 대한 관찰, 물건에 대한 관찰을 어떠한 고정관념을 갖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관찰해 보는 거. 그러면서 책도 한번 바라보는 연습, 책도 보는 연습. 그래서 책을 보라고 그러면 나는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나는 책을 한 달에 겨우 한 권 읽을까 말까요. 그걸 자꾸 나를 낮추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책의 권수에 대해서 너무 나를 낮추지 말고 너무 집착하지 말고요. 제가 책 읽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나는 만약에 채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은 채식에 대한 저는 어떻게 책을 보냐면, 베스트셀러에선 책 잘 안 봐요. 그냥 어떨 때 베스트셀러 있는 거에서 좀 제목이 재밌으면 보긴 하는데, 만약에 저는 뭐 사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 사주라고 검색해서요, 사주라고 나온 책들 중에서 딱 눈에 띄는 걸 몇 권씩 사가지고 다 봐요. 또 만약에 채식이라는 데에서 궁금하면 채식이라고 검색된 책 중에서 재밌는 것들 여러 권 사고, 반대의 입장에 돼 있는 것도 한번 사요. 육식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대 입장에 되는 책들도 꼭 같이 봐요. 근데 그걸 읽었을 때 처음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이거를 눌러서 읽으려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장 한 장 다 읽으려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보세요. 목차를 보세요. 목차를 보세요. 처음 책을 살 때 인터넷으로 사지 말고 처음 살 때는요, 아무 책이든 펴가지고요, 이렇게 목차를 보세요. 목차를 보면 이거 한번 볼까요? 주역이 잘 알려주는 잘 사는 방법, 나쁜 운명에 휘말리는 원인, 선한 지에겐 나무 경사가 있다, 죽을 날까지 인격을 높여라, 나쁜 운명에서 빠져나온 사람,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잘 사는 방법 이게 알고 싶어. 그죠? 이게 분명히 다 보고 싶진 않거든요. 몇 가지는 뭐 선한 자에는 남은 경사가 있다, 이런 거 보기 싫을 거야 분명히. 그래서 자,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 귀인을 발견하고 만나고 사귀는 법, 이런 거는 읽고 싶죠. 딱 제목 보자마자 읽고 싶잖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세요. 보고 싶은 것만, 이렇게 되면 보고 싶은 거 보면 이 페이지는 한 장, 2장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한번 보고요, 그 페이지만 3번 이상을 보세요. 한 번 보고, 2번 보고, 3번 보고, 한 번 또 말로 읽어보세요. 소리로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읽어도 돼요.
안 읽어도 돼요. 이거를 꼭꼭꼭 눌러서 한 권을 다 읽으려고 그러니까 여긴 재미없고 여긴 재밌고 읽기 싫고 딱 덮어버리고 읽기 싫은 데 나오면. 그래서 목차를 보시고 재밌는 데만 찾아서 보세요. 그냥 이거 안 읽어도 돼요. 놔두세요. 그리고 또 다른 책 읽으세요. 내가 보고 싶은 데만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한 달 지났을 때 다시 처음 책을 보세요. 그리고 다시 목록을 보세요. 그러면 다른 책 읽고 나서 다시 처음 책을 돌아갔을 때 또 새롭게 보이는 게 있어요. 이때 이런 내용이 있었네? 이런 내용이 있었네? 그렇게 반복적으로 보시는 연습하세요. 저도 책 이렇게 집에 되게 여기 안 보이죠? 이 사방이 다 책이거든요. 밖에도 책이거든요. 근데 책을 그렇게 읽지만 중간만 읽고 안 읽는 책들도 있어요. 아직. 그래서 넘겨놓고 이게 또 한 달 뒤에 다시 읽고 한 달 뒤에 다시 읽고 그러면서 한 권을 다 읽거나 그러면서 한 권을 다 읽으면 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10번 이상을 읽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읽는 방식을 하시면은 1년이면 정말 많은 책을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재밌게 읽을 수 있고 책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 없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책에 대해서 꼼꼼히 끝까지 다 읽어야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재미있는 부분 조금 읽으면 다 읽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책을 여러 권을 사서,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 권 사서 읽으라는 주의긴 한데 그렇게 여러 권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똑같은 세 권을 읽어도 진짜 세 권을 내 것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오늘은 이 책에 대해서 또 책이 아닌 책에 너무 강박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이 아닌 내 경험에서 느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어린아이고 할머니고 우리는 누굴 만나든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그 사람한테 다 배울 점이 있다는 걸까. 이제는 사람을 무시하지 마세요. 저 사람 책 안 읽었다고 무시하지 말고, 저 사람 뚱뚱하다고 무시하지 말고, 저 사람 이렇다고 뭐 돈 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마세요. 모든 게 다 배울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되돌아볼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저 사람 뚱뚱하다고 무시했잖아요. 그럼 본인은 살 때문에 되게 강박 가진 사람이에요. 살에 강박이 없는 사람은 뚱뚱하다고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돈 없다고 무시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자기 악착같이 되게 나쁜 방법으로 돈을 모았거나 나중에 돈이 생겼거나 아무튼 그 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돈이 행복으로 이렇게 나한테 온 사람이 아니거든. 진짜 돈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은 이 돈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베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누군가를 흉을 봤다면 다시 나를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그렇게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오늘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 느끼는 게 운동을 안 하니까 내가 좀 더 말을 편하게 하는 것 같아. 시간에 쫓기지 않으면서. 저는 예전에 책 많이 읽고 책을 통해 배웠었는데 요즘 책보다는 경험으로 시도하고 배우는 것으로 재밌어요. 맞아요. 책보단 경험치 살아가면서 나에게 온 역경, 슬픔, 기쁨, 행복 등으로 인생을 배우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우리 삶에서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님들한테서 인생의 지혜를 많이 배우잖아요. 책보다 중요한 거는 어떠한 연륜이고 경험이거든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는 걸 늘 인지하고 좀 더 넓은 시야와 경험을 확보하길 바라고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모든 걸 안다는 생각을 버리면 돼요. 나는 항상 부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한 우주에 비해서는요, 무한한 우주에 대해 어느 누구도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어떻게 우주가 시작되는지 그 누구도 몰라요. 그걸 알고 싶어서 똑똑한 사람들이 계속 연구자들이 연구하고 세계에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서 연구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라서면서 즐겁고 가벼움이 느껴져요. 그냥 제가 이 폭식증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되게 고집이 강해요. 지금도 좀 강하긴 해요. 그래서 또 혼자 어렸을 때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막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되게 잘난 체가 아니라 자기 고집이 세고 내 말이 맞다라는 주의가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내가 좀 공부를 하면 다이어트도 할 때도 뭐 하면 내 말이 맞다 하고 나머지를 고지고대로 잘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많이 듣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이렇게 하다가 정답만 찾아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해서 어느 정답을 찾아서 내가 살 빼는 데 있어서 빨리 이거를 정착을 시켜야지, 빨리
정답을 찾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삶을 살아갔어요. 정답을 찾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빨리 나한테 맞는 게 아니라 빨리 진짜 좋은 다이어트 방법을 찾아서 여기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이제 우주라는 거에 좀 접하면서요. 우주라는 거에 생각하니까 내가 진짜 한없이 작아지면서 세상에 정답이 없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현대에 나와 있는 의학도, 또 양학도, 또 동약학도 마찬가지로 그것들이 계속 시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다이어트에 대한 정답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정말 다르게 바뀔 수도 있겠구나. 꼭 조금 먹어야 살 뺀다고 하죠. 살 빠진다고 하지만 많이 먹어서 빠질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약간 좀 반대로 생각해보고 이것이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폭식증이라든지 저의 강박에 대해서 완전히 좀 내려놓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도 어렵다면은 그냥 세상에 정답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나만의 정답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시다 보면은 조금 편안해질 거예요. 남들 어떤 잣대에서 기대해서 살지 말고 내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하시다 보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좀 더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편안해지실 것 같아요. 네. 2주 정도 아팠어요. 그렇구나. 저랑 똑같이 아팠네요. 이제 앞으로 더 좋으실 거예요. 아팠다는 건요, 축복할 일이에요. 몸이 알려준 거니까. 앞으로 더 건강하기 위해서. 자, 오늘은 먹방은 안 하고 오늘은 마사지 할게요. 오늘은 마사지 하면서 마사지를 너무 그동안 안 했기 때문에 마사지로 두 번째 방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있어 집에. 너무 좋아. 어저께 저녁에 왔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어제 왔다가 다시 할머니 집 가야 되는데 어제 애플이가 할머니랑 같이 왔거든요. 할머니 다시 가. 나 엄마랑 아빠랑 여기서 살래. 할머니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막 너무 속상했어. 그래서 할머니 집 다시 안 갈 거야? 아니, 나 엄마랑 아빠랑 여기서 몇 밤 있다가 다시 할머니 집 갈 거야. 근데 지금은 엄마랑 아빠랑 여기 있으려는데 막 되게 속상한 거 있죠? 그래서 하여튼 있어요. 여기 애플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제가 아프니까 저희 신랑이 고생하고 애플이가 고생하고 시어머님 고생하고 온 식구가 더 고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프면 안 돼.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자, 오늘 마무리 얼른 해드릴게요. 자, 오늘 하고 싶은 일 쭉 적으신 다음에 하기 싫은 일을 가장 즐겁게 합니다. 하기 싫은 일은요, 나의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라는 거. 자, 두 번째, 유찰 기적 습관. 1시간마다 1분씩 호흡하세요. 또는 다른 움직임들 호흡이랑 같이 해주시고, 자, 세 번째, 여러분들의 꿈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상상하면서 그 꿈을 향한 생각 실천, 행동 실천. 생각 실천은 호흡할 때마다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순환이 잘 되고 있습니다. 행동 실천은 여러분들 책 한 구절씩 읽어도 되고요. 호흡해도 좋고요. 물 마시는 것도 좋고 언제든지 쉽게 할 수 있는 행동 실천들 해주시면 돼요. 세 번째는요. 네 번째. 5만 가지 감사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해 주시는 거. 정말 사소한 것에 감사해 주시는 거.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것도 진짜 감사할 일이에요. 5번째. 확언해 주시는 거. 여러분들 이제 확언하시는데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6번째는 내일 일기 적어보시고 한 달의 일기, 1년 뒤 일기 적어보시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노래 부르면서 마무리할게요. 유철송 시작! 오늘을 감사해. 오늘을 사랑해. 오늘을 축복해. 존재만으로 귀한 나에게. 호흡은 빠져 살이 빠져. 호흡은 타 체주망이 타. 호흡 내 호흡 편안한 내 호흡. 사랑해 에너지. 오늘도 웃으면서 즐거운 하루 되세요. 한 30분 35분 그때쯤에 마사지로 만날게요. 안녕. 바이바이.